그나마 쉬운데 아니에요. 맞아. 그나마 쉬운데. 네, 걔 쉬웠던 걸로 진짜 쉬운데. 그나마 쉬운데. 네가 뭘 알아. 자, 그리고 지질식에도 만만치는 않는데 여기는 조금 그나마 쉬운 부분이니까 하고 갑시다. 자,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원에서 진화와 변이를 우리가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돼. 이해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 이해해 보실 수. 일단은 우리 뭐 되게 많은 종이 있죠. 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업을 한다니 전재욱이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책 보고서 책! 아! 그거 단체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뭐가 불법이야! 아무튼 지가진데 똑같은 말만 따라하지 말고. 자, 진화와 변이. 일단 변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변이. 자, 형질의 차이를 다 변이라고 해. 형질의 차이. 형질은 뭔데? 형질. 모양 그지? 형태. 겉으로 나타난 표현형들을 다 형질이라고 해. 네. 뭐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뭐 피부색이 진하다, 옅다, 뭐 AB형이다, O형이다, 막 이런 이 개체가 가지는 특징, 개체가 가지는 특징,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하고 형질의 차이를 모두 다 변이라고 해. 네, 예전에는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뭐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변이냐 그러지 않냐 뭐 개체변이 돌연변이 이렇게 나눴어. 개체변이 돌연변이 이런 쌤, 개념으로 맞다. 나눴거든. 방금 생각났는데요 저 뭐지 며칠 전에 20대 들어갔거든요 뭐 영상 그 뭐지 알고리즘에 내가 뭐 해야 되냐 프로필? 거기 매체에 전화가 있던데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 입 벌리고 있다고. 너 입 벌리고 있는 게 최근에 떠있더라고. 남자쌤한테 알려주는 뭔 씨발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남자쌤 영상 촬영 중간에 네가 입을 벌린 거 아니야? 그게 마치 미리 보기처럼 그게 선택이 된 건데 그건 아주 남자쌤의 아니, 내가- 컨트롤일 수도 있어. 남자쌤 촬영 중에 내가 이랬는데 아 이랬는데 며칠 전에 딱 떴는데 뭐 어떤 미친 새끼가 그 새끼가 너였어. 이러는 거죠 뭔 느끼지 그다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한번 나과 씨발 해다 이러는데 저기 내가 이 정도 나와있어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 입시탑에 우리 영상 찍어서 다 올리잖아. 그래 좀 와보라고 나 이따가 씨발 새로운 관청경이야. 내가 그거 캡처했는데 진짜 미리 보기 여기 떴더라고. 그래서 남자쌤한테 알려드린다는 게 남자쌤 지금 학교에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안 알려드렸는데 너도 봤냐 벌써? 애청자라니까. 왜 그랬어? 제대로 걸렸어. 아니야, 그냥 남자쌤은 그냥 올릴걸? 앞을 날릴 뭘 앞을 안 줘? 그냥 올려서 그냥 올리는데 딱 걸렸거든. 그래도 마지막 부분이 한가? 몰라 중간 부분 중간에 했을까? 중간일걸? 쉬는 시간이걸 이제 했을걸 그거 이제 그거가 된지 모르고 그냥 올리셔놨구나 중간에. 야 뭐냐? 친구 올라오냐? 댓글이겠지. 댓글. 내가 아는 사람의 목분형과 비슷합니다고 댓글 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변이. 개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데 개체변이, 돌연변이 예전에는 두 개를 디테일하게 나눴는데 요즘은 개체변이, 돌연변이 둘을 다 나누지 않고 그냥 변이로 다 퉁쳐. 형질의 차이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형질의 차이의 원인을 생각해보자. 원인을 진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원인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방사능 같은 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됐다. 우리가 그 원전 터지고 일본 왜 우리가 수산물 같은 걸 잘 안 먹게 되는 거냐면 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어류들, 물고기들이 여전히 있다고. 그것들이 이제 생물 농축 현상에 의해서 그 상위 영역 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 중금속 노출된 양도 많은 상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해산물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런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어.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변이의 원인 중에 돌연 변이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혹시 기억난다?
완두콩 모양을 둥글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빠한테 대문자 R을 받고 또 엄마한테 대문자 R을 받고 이런 식으로 유전 기호로 나타냈잖아. 엄마하고 아빠한테 잘 기억이 안 나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았던 정보가 동일 정보를 받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은 형태를 써서 우린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 그지? 두 개씩 표현하는 건 이유는 알지? 왜냐면 체세포니까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아서 이런 동일한 정보를 받을 경우는 대문자 이렇게 쓰는 거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서로 다른 정보를 받을 경우 이런 거 잡종이고 그죠? 그리고 둥글게 해주는 유전 정보와 주름지끔 해주는 유전 정보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겉으로 표현되기는 둥글게 표현됐잖아. 둥글함으로. 오케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전 기호로 나타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붉은색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 정보들만 있었던 집단이었어. 오케이? 이건 레드야. 붉은색을 결정해주는 그래서 붉은 꽃만 있었던 유전 집단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방사능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다거나 오케이? 그래서 이 붉은색을 결정해주는 정보들만 있었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다 붉은 것씩들끼리만 물려받아서 다 항상 나오는 자손은 다 붉은색 색깔만 가지고 있는 제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잖아. 응. 그런데 막 그 태양광이 또는 방사능이라는 유전 정보의 변화,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유전 염기 서열의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적인 어떤 물질, 화학적인 형태나 물리적인 형태들을 다 방사능이라고 해.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어떤 물질들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흰색을 결정해준 유전 정보가 생긴 거야. 이게 지금 원래는 레드들만 태어나야 되는데 하얀색을 결정해준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가 결정이 돼버렸고 얘네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결혼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로도 하얀색을 결정해준 형태들의 정보들을 좀 많이 갖게 됐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변화 원래 이런 형태들만 계속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다 온전히 순선하게 오리지널들만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태어날 수가 없었어 하얀색 정보들은.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이런 도련변이 유발원에 노출이 되어서 도련변이가 생겨서 어떤 정보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치? 어떤 정보가? 그래서 어떤 정보가 생김에 의해서 표현형이 흰색 형태들의 색깔을 갖게 되는 얘가 태어났어. 자, 근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돌연변이에 의한 형질의 차이, 변이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갑툭튀로 생기는 거고, 그지?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건 생물 다양성의 유지라고 하는 이 진화라고 하는 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환경의 변화. 만약에 환경 정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기후 조건 자체가 아열대성 기후, 열대성 기후로 다 바뀌고 있잖아. 굉장히 고온, 다습한 형태의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 자, 근데 한대성 기후에 적응하는 그 정보만 갖고 있는 나무들은 지금 이렇게 다습해지고 온도가 높아진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지진한 게 아니에요. 지진한 게 아닙니다. 오빠 씨 이러지 마. 너 꼭 여기여야만 되겠니? 어? 네, 저요. 아, 팔이 길다고 참. 자, 그래서 환경 정보가 달라졌어. 자, 달라진 환경 변화가 왔는데 그 환경 변화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처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 변화에 나름 적응을 잘 해야지만 살아남아야지만 얘가 생이 이어질 거잖아. 세대가 이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음 뭔가 제안하고 처음 뭔가 아이디어를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맨델. 맨델이 유전이고요. 다윈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저 존나 하네. 다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 다윈과 라마르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맞아요. 진화설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자, 진화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아주 옛날 옛날에 라마르크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 유전을 그러니까 얘네 때는 아직 유전에 대해서 뭔가 개념조차 없을 때야. 유전, 그러니까 내 정보가 그 다음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없을 때라서 막 라마르크라고 하시면 막 내가 뭔가를 사용했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 그래서 사용해줘서 얻어진 어떤 유익한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 그 다음에 무조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영을 겁나 많이 했어 전재욱이가. 그래서 막 수영을 막 하다 보니까 그지?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으시고 그래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졌다고 하자. 상상의 나를 펴볼게. 자 어깨와 키가 커졌어. 난 188. 어깨가 가빠 엄청 좋아. 딱 좋아. 이렇게 됐어. 대학교 이제 결혼했어. 아기가 태어났어. 예. 결혼하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가빠 하고 이렇게 딱 태어나냐고요. 아니죠. 그러지 않잖아. 남자애가 딱 태어났는데 20개뿐. 어차피 네 세대에만 얻어진 형질이니까 네. 그 덩치 커지고 키 커진 이 형질은 그 다음에게 전달되라는 법이 없죠. 네. 근데 그렇게 전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유전 진화설을 얘기한 사람이 라마르크야. 이거 한자로 얘기하게 되면 용불용설 들어는 봤나? 처음 있나?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얻어진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된다. 쉽게 말해서 기린의 목이 왜 긴가? 똑같은 포유류 사슴 그와 비슷한 형태 중에 현재 목이 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개체는 기린밖에 없는데 왜 목이 길까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 중에 위에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느릿빼는 노력을 했어. 원래는 짧았는데 용불용설 주장하는 라마르크의 얘기대로 하자면 먹잇감이 있는 곳을 향해 열심히 노력을 해낸 결과 목이 길어졌고 그 길어진 목을 갖고 있는 얘네들이 생식을 해서 다음에도 바로 목이 긴 애들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진화설이 용불용설인 거야. 근데 우리가 봐봐 이번 시험에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네? 그럼 다음번에도 노력하지 않아도 수학을 자동스럽게 100점을 맞나? 그리고 내가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 자식도 무조건 수학을 100점 맞나? 그러진 않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후천적으로 연습해서 얻어진 그 세대에 끝난 그 형질의 어떤 획득된 형질, 그걸 획득 형질이라고 해. 획득 형질이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유전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왜냐면 우리 유전에서도 유성생식이와 유전에서도 배우다 보면 봐봐. A형하고 B형이 결혼했어. 여러분 그래도 중3 3학년 거를 하고 넘어갔을 거니까 A형, B형이 결혼했어. O형이 자식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잖아. 엄마 아빠의 표현형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장땡이 아니잖아. 이거가 AO 유전자형, BO가 유전자형일 때 OO라는 엄마 아빠를 전혀 안 닮은 갑툭튀 자식이 태어날 수 있잖아. 이게 유전에 의해서 가능한 거잖아. 돌연변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미 유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수고 엄마 아빠 둘 다가 교수야. 교수 집안 밑에서 그치?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무조건 태어난다? 그건 아니죠. 그러지 않지. 엄마 아빠가 잠재적으로 이런 열성형 인자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열성인자가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전혀 안 닮은 자식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형질의 차이니까 여기까지도 다 뭐라고 변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형질의 차이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얘도 변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획득해서 얻어진 형질이 무조건 그 자식에게 가요라고 하는 건 유전을 알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주장을 우리는 이 생물의 다양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설명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쉽게 말해 유전이 완전히 자리 잡아지기 전 시대이긴 한데
왜 지금 현재 목이 긴 기린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가?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이해를 하는 거야.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 다윈이 얘기했을 때 당시야. 지금 오른쪽 208쪽 거기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자, 네모 박스로 빡빡빡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할 거고 210쪽 한번 봐봐. 210쪽에 어떻게 하여 우리 주변에 생물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는지 생물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할 거야. 자,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은 개체를 관찰을 했어. 항상 무슨 이론의 시작은 항상 관찰이야. 관찰하다 보니까 엄청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네. 거북이, 바닥거북이, 막 바닥거북이 안에서도 목의 길이가 서로 다 다르거나, 예? 되게 다양한 핀치새, 갈라파고스 군도에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한, 부리 모양이 엄청 다양한 핀치새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반화시키는 이론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마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서로 하나의 엄마 아빠 밑에서도 베이비가 태어날 때 되게 다양한 베이비가 태어나는 것 같아. 왜?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그랬거든. 오케이? 우리 봐봐. 주변에 개들만 보더라도 엄마 아빠 한 배에서, 엄마 배 한 배에서 다양한 강아지 진돗개 같은 경우는 한 9마리 태어나잖아, 한 배에서. 진짜요? 9마리 정도 태어나. 12마리 태어나도 돼. 엄청나게, 엄청. 근데 그 12마리, 9마리가 성별도 다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고, 그지? 무늬도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찰에 의한 결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봤더니 실제 관찰에 의해서 팩트로 그게 나오긴 해. 근데 이유는 설명 못하겠어. 아직 유전이 제대로 연구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관찰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변이를 갖는 자손이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하나였는데 한 집안의 엄마 아빠 밑에서 뭐 목의 길이가 짧은 놈, 중간 놈, 더 긴 놈, 더 짧은 놈, 더 긴 놈, 막 다양한 목 길이를 갖는 기린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아마도 내가 관찰해보니까 자연의 환경에서 환경에 나름 제한된 환경,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 먹이 경쟁을 하는 것 같더란 거야. 제한된 환경에서 먹이 경쟁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목이 길이가 긴 놈은 중간 놈이나 높은 곳까지 다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목 길이가 짧은 것은 아래쪽에 해당하는 잎들만 먹을 거잖아. 그러면 먹이가 부족하겠네. 그치?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 제한된 먹이값을 먹다가 생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약했을 것 같아. 근데 목의 길이가 긴 놈은 위에 거, 가운데 거 다 먹어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했을 거고 살아남기 유리했을 거고 제한된 환경에서 먹이를 두고 경쟁하다가 이거 우리 생존 경쟁이라고 해. 그러다가 강자가 살아남은 거야. 강자가 살아남더라. 네, 강자가 살아남더라. 이걸 약육강식. 그래, 맞아. 먹이 경쟁하다가 약육강식의 그 흐름에 의해서 강자가 살아남고 이게 그 살아남은 얘네들끼리 계속 생식을 했겠지. 그치? 살아남은 얘네들끼리 생식에 참여하고 새끼 낳고 생식에 참여하고 새끼 낳고 생식에 참여하고 새끼 낳고 42분 생식에 참여하고 새끼 낳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존에 살아남을 만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얘네들만 살아남아서 선택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생식에 참여한 결과, 그치? 지금 현재는 목의 길이가 긴 자손만 살아남아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 해석에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처했고 그 환경 변화에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냐 살아남지 못하냐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는 다를 수 있어. 유전 정보는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태어난 유전 정보가 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애가 태어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 다윈은. 왜냐면 아직 유전이 연구되기 전이니까.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A형하고 B형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근데 과학자들이 그러면 너가 변이를 갖는 자손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변이를 갖는 자손이 왜 태어나라고 물어봤을 때
예?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 목 길이가 왜 다 다른 자식이 왜 태어났어?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설명 못했어. 유전이 정립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긴 있어. 다윈의 한계. 그지? 완벽하게 그 당시에 클리어하게 자신의 이론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관찰에 의해서 내가 봤더니 실제 그러더라는 거야. 한 배에서 엄마 아빠 똑같은 배에서 다양한 목 길이가 서로 다 다른 거북이도 태어나고 핀짓의 부리 모양도 다 다른 걸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서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다가 살아남은 얘네들끼리만 계속 생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게 가장 유리한 거야 라고 설명하게 된 거지. 오케이? 그게 자연 선택설이야. 근데 진화의 흐름에서 왜 지금 현재 다양한 종의 현재 남아있는 종의 어떤 그런 형질의 차이를 설명을 할 때 자연 선택설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지? 근데 이때 당시 그 자연 선택설이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만 끝난 게 아니야. 그냥 거의 제국주의, 그지? 식민 지배에 대한 그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해서 이제 뭐 힘의 싸움으로 하는 그 논리를 다 설명해버리는 형태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맞고 우리에게 조금 그게 그 생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얘를 확대 크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사회 지배적인 어떤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이렇게 막 해치고 그지? 착취하고 라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그 어떤 헤게모니로 다 사용이 돼버려서 안 좋은 그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치만 선생님은 알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유전자들도 마찬가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정보의 어떤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 계속 생식에 참여해서 살아남아지는 형태니까. 그리고 생물도 마찬가지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생물에서도 얘기하지만 유산이 되게 되면 엄마들은 매우 많은 죄책감을 갖게 된대요. 근데 그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유산이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배아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중간의 과정에서 제대로 발생이 진행이 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 유산이 되는 확률이 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여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210쪽에 얘기하는 변이와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그것이 누적돼서 지금 현재와 같은 다양한 살아남아 있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의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걸 항생제 내성 세균하고 접목시켜서 문제에 접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211쪽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민준이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1쪽에 확인까지만. 진화는 생물의 한 세대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죠. 여러 세대를 거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지구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진 이유가 되겠죠. 진화가. 자,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만 뭔가 이상하죠. 서로 다른 종이 아니더라도 같은 종이더라도 이런 차이를 다 변이라고 해. 변이는 유전자 차이에서 나타나므로 자손에게 전달되죠. 당연합니다. 그럼 변이가 없는 생물 무리에서는 아니죠. 변이가 있을수록 진화는 더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 중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돌연변이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타날 수가 있죠. 유성생식에서는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서, 그죠? 아까 겉으로 보이는 A형, B형이지만 조합에 의해서 O형이라는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조합되어서 자손에게 전달될 거고. 다윈이 제시한 거 대표적인 자연 선택설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화의 설에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다른 개체에 비해 생존율과 생식 성공률이 높은 거죠.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여러 원인, 이유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네.